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여러 종목들에서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개파락해서 시작하는 종목도 보입니다. 개파락해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개파락하고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말이 아니구나.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매매할 종목이 있을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했던 게임즈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개파락해서 음봉으로 하락하고 카카오게임즈 역시 개파락해서 음봉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임즈는 오늘도 패스해야 합니다. 이제 힘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옥 관련주를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역시 폭포수를 쏟고 있죠. 그 와중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는 비데트가 눈에 띕니다. 찰나의 순간이라 매수하지 못했는데요. 아침에 놓쳤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일단 급등한다고 따라붙지 않은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VI 전에 매수하고 싶었으나 꾹 참았습니다. 내동매매거든요. 상승의 매수는 아닙니다. 양봉의 매수는 아닙니다. 몇 초 뒤에 매수하지 않은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게 밝혀졌죠. 오늘 만약 비덴트를 추격 매수했으면 골로 갈 뻔했습니다. 멘탈 터지고 매매 접을 뻔했죠. 이런 포악한 움직임을 한번 목격했으니 이제 비덴트도 놓아줍니다.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고 절대 매매하면 안됩니다. 이상하다 싶은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저는 후성에서 2번이나 매매를 실패하니까 관심 종목에서 지웠는데요. 역시 개파락하고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계속 매매했다면 손실만 더 봤을 겁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 호가를 넘어가면서부터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관심 종목에서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 종목이라 판단했죠. 그랬더니 한전기술도 역시 개파락하고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내가 매매하기 까다로운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여 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매매하게 되거든요. 완전히 배제하여 거들떠봐도 안됩니다. 곁눈질하면 보이는 자리에 종목을 두면 결국 곁눈질하다가 충동적으로 뇌동매매하기 때문이죠. 비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괴팍한 움직임을 보여주면 주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급등락을 보여주면 다음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에 빨려 들어가서 큰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고 쳐다보면 안됩니다. 위험한 종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죠. 혹시나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하고 있더라도 비덴트는 절대로 진입하면 안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도록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비덴트도 시간이 지난 뒤에 잘한 판단이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급등해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임주 말고도 LNF까지 폭포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합니다. 아침부터 지옥주도 무너지고 게임주도 무너지고 2차전지도 무너지고 남은 건 반도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강한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제주반도체가 상승하다가 긴 윗꼬리를 다는 걸 보고 내가 제주반도체를 과연 성공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풀릴 것 같은 느낌이죠. 남은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는데 매매할 종목이 제주반도체 정도 말고는 없죠. 삼성전자를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등락이 작기 때문이죠. 수익 구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가볍고 등락률이 높은 제주반도체를 매매해야 할 텐데 첫 만남부터 움직임에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매매할 생각을 하니 손실 볼 것 같은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역시 맞았습니다. 호가창이 가볍고 빠른 종목에서는 제때 매수하지 못하면 2% 이상 급등해버릴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감으로 지르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내동매매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호가창을 정확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감으로 매수할 것 같다면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매수하지 않으면 급등할 것 같아서 조급한 심리 상태를 느낀다면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종목에서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쉬면 되는 일입니다. 괜히 뛰어들었다가 손실만 보면 매매를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렇게 짧고도 조급했던 뇌동매매를 1회 마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주반도체는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폭풍 뇌동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바보같은 매매를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다시 보면 왜 이런 이상한 매매를 반복했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전에서는 귀신에 홀리는 겁니다. 호가창에 홀리는 것이죠. 타점을 보면 전부 돌파 매수입니다.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서 계속 지르는데 저항 맞으니까 손절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호가창이 빠르고 가벼운 종목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파하는 찰나의 순간에 내가 매수하지 않으면 결국 급등하고 추격 매수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가창에서 조금만 급등하려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냥 감으로 지르고 보는 것이죠. 다시 보면 저항이 보이는데 매매할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6,600원이 중요한 가격대라서 돌파할 때 한 번 더 매수합니다. 단기적으로 돌파하고 올라갔죠. 하지만 이내 밀리면서 매도 물량을 다시 6,600원에 걸어 놓습니다. 저항 맞고 떨어진 것이죠. 역시 이번에도 손절합니다. 돌파 실패니까요. 이런 매매를 5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수수료와 세금만 엄청나게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계좌는 타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돌파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원하는 돌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매번 저항 맞고 떨어지죠. 저항은 저항입니다. 돌파는 특수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저항에는 항상 매도하려고 해야 하죠. 하지만 착각했습니다. 저항 돌파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걸 말이죠. 어느새 세 번째 시도입니다. 눌리고 이번에는 돌파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매수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항은 항상 저항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돌파하는 겁니다. 제주반도체는 오늘 주도주였습니다. 결국 돌파하고 상승했죠. 하지만 저는 손실을 봤습니다. 이번 제주반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아무리 주도주를 잘 선별했다 하더라도 저항 자리에서 매수하고 손절하는 매매를 반복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사실 장이 좋고 종목이 좋으면 쉽게 돌파해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주반도체는 저에게는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평소대로 돌파 자리에서 돌파 매수를 했는데 계속 돌파를 실패했던 것이죠. 매매를 하다 보면 한두 번은 이런 종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상성이 좋지 않은 종목이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매매 횟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봐도 매수 타점은 평소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상승하지 못한 것이죠. 잠깐 돌파하더니 이내 밀려버렸습니다. 만약 첫 돌파 매매에서 실패한다면 꽤 긴 시간의 텀을 두어야 합니다.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고 다른 종목을 찾는 것이죠. 만약에 돌파 매매를 실패한 종목이 주도주라면 오늘 매매를 접는 게 낫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야 합니다. 오늘의 주도주가 나와 상성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 뭘 해도 손실입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주도주에서 내야 하는데 주도주가 내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종목에서도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쉴 수밖에 없죠. 어렵지만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다가 계좌만 망가집니다. 같은 종목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매매하는 건 계좌를 빠르게 갉아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재매수할 때는 시간 격차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1차 매매 이후 4분 뒤 2차 매매를 했고요. 5분 뒤 3차 매매를 했고요. 6분 뒤 4차 매매를 했고요. 3분 뒤 5차 매매를 했습니다. 10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들락날락한 거죠. 스탑워치를 열어놓고 한번 매매를 했다면 적어도 10분 동안은 매매를 하지 않기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폭풍 내동 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